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넓게, 가장 많이 살아남은 존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곤충입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환경이 바뀌어도 대멸종이 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자, 곤충은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고 또 곤충 연구하고 있는 갈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멸종 사례가 공룡이지 않습니까? 네. 6,500만 년 전에 이제 KT 대멸종이라 그러는데 빵! 하면서 다 멸종했잖아요. 어떻게 곤충은 살아남았을까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때 사라진 곤충이 없어가지고 사라진 곤충이 거의 없어요? 그때에도? 대학에 길었잖아요. 소행성 딱 맞고 이 재가 지구를 다 덮어서 태양빛을 차단하니까 빙하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룡 시대 소행성 맞았을 때 살던 우리 공룡 다 알고 있죠. 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걔네들은 이제 그 지층이 명확히 남아 있으니까 네. 보이는데 공룡과 그 후의 지층들은 곤충이 다 잘 안 나오는 지층이에요. 그 우리가 티아노가 뭐 살던 헬크릭층이라는 네. 데서 어떤 곤충이 살았냐 하면은 뭐 엄청 커다란 물장군, 엄청 커다란 메뚜기가 나온 게 참 고마운데. 하여튼 엄청 커다란 곤충밖에 안 나요. 왜냐면 공룡뼈가 나오는 지층은 곤충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퇴적층, 퇴적 그 물이 다른 거죠. 공룡뼈가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커다란 네. 토질들이 쌓이는 거죠. 네네. 근데 곤충들이 보존된 애들은 진짜 얇은 진흙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 화석이 나오면 공룡뼈가 안 나오고요. 잘 공룡뼈가 나온 데는 곤충 화석이 안 나오거든요. 공룡뼈 묻힐 때 곤충도 묻힐 때 걔네들 다 분해됐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백악기 후반에는 막 공룡 이야기가 엄청 나오죠. 네. 공룡들이 어떻게 살다가 싹 멸종했는데 그 화석 기록 다 나오니까 아는데 그 당시 곤충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이 많은 위기를 이겨낸 곤충의 생존 전략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어떻게 생존했다. 딱 이 요인 덕분이다. 다양성. 다양성. 네, 다양성. 네. 인간보다 굉장히 곤충이 오래 살았네요. 곤충 4학년이긴 하지만 곤충은 사실 인간보다 적게 살죠. 수많은 곤충들이 누구는 뭐 나무에 살고 누구는 물리에 살고 누구는 저기에 살고 누구는 뭐 땅 파고 살고 했기 때문에 분산 투자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인간들도 사실 포유 강이 2억 4천만 년의 역사를 치자면 뭐 포유들도 누군 땅굴에 살고 누군 바다에 헤엄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딘가 땅 멸종해도 누군가 어디에 살고 있다면 기어 나와서 전문마상하겠죠. 곤충의 생존 원리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멸종이 와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행성 충돌 아니면 뭐 초화성 폭발 감마선 뭐 직격탄을 맞는다거나 뭐 기후 변화라던가 그 멸종 시대가 왔어도 이 100만 종의 절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생존한 킹 하나만 뽑자면 누가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딱정벌레일까? 딱정벌레? 그 엄청 다양한 것 중에 지금 영광의 시대는 4종류의 4대장이 있잖아요. 4대장이 있어요. 네. 딱정벌레랑 벌레, 나비, 나방이랑 나방, 벌이랑 파리예요. 벌, 파리. 근데 그중에 딱정벌레가 가장 종 다양성이나 뭐 엄청 그 성공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혹시 개미도 딱정벌레 쪽이에요? 개미는 벌. 벌 쪽. 벌 쪽이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는 별개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 생존력이 짱이니까 다 멸종해. 하지만 바퀴벌레는 극한 환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딱정벌레는 있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딱정벌레요? 사실 극한 환경 하면 파리긴 하네요. 근데 안으실 건가요? 근데 되게 추운 지방에도 있으니까요. 좀 북극까지 가도 있으니까요. 네. 딱정벌레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전 지구의 생물을 뭐 10마리로 줄인다면 뭐 7마리가 곤충이고 4마리가 딱정벌레고 1마리가 바구미다. 그만큼 많구나. 바구미의 성공 이유는 되게 명확하긴 합니다. 결국 그 곤충이 식물을 먹게 되는데 바퀴벌레 같은 애들 네.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장내 미생물과 공생한 걸 해내가지고 식물을 분해해 실제로 셀룰로스를 분해하게 되는데 바구미는 그 이상 뭘 하게 되냐면 장내 미생물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네. 그냥 그 유전자를 그냥 취해버려요. 이야. 세평적 유전자 이동. 당내 세균이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지만 나는 스스로 그 유전자를 탁 취해가지고 스스로 만드는군요. 필요 없어. 당내 미생 필요 없어. 이야. 그냥 본인이 취하고 본인이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구미가 성공했어요. 이야. 이 곤충 특히 뭐 개미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양식들이 많잖아요. 전 되게 놀랬던 게 는쟁이벌. 그 친구는 아예 바퀴벌레를 완전 조정하더라고요. 네. 막 더듬이 자르고 막 독침 찔러가지고 얘 막 자기 말 잘 듣게 해서 굴로 데려서 막 알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복잡한 구조 양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실제로 다윈이나 파브르 같은 사람이 저걸 관찰하면서 야 이건 종교의 영향이다. 다윈은 그걸 배제하는데 성공했고 파브르는 종교로 갔죠. 진짜로 현재 이제 이야기는 얘네들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집단 지성이 가는 알고리즘이 꽤 훌륭하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냥
입력된 데이터,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그냥 행동하는 정말 무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지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체계들을 각각의 절지동물들을 가지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본능이고 그게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거미가 생각을 할까? 생각 못 하겠죠. 그 뇌에서는. 근데 할 수 있는 행동의 체계는 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상황별로 튀어나올 수 있는 행동은 꽤나 잘 내재되어 있다. 뭐 할 수 있겠죠. 수억 년의 역사와 수만 번의 이제 자연 선택과 그 환경에 적합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이런 복잡한 친구들이 나왔다라고 뭐 정리를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재밌. 그렇죠. 120만 종 중에서 100만 종 넘게 이제 절지동물, 뭐 곤충이라 그랬잖아요. 네. 곤충들이 되게 사이즈가 비슷하단 말이죠. 네. 생리수도 비슷하고. 또 어떻게 이제 같은 종끼리 짝짓기를 할까? 그게 가능해요. 그 다른 종끼리 막 짝짓기 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쪽이 짝짓기 잘하죠. 그래요? 하다가 이제 시도하죠. 하고 안 될 때가 많죠. 왜냐면은 생식기 모양이 달라가지고 생식기 모양이 달라요? 달라서 안 되기도 하는데 네. 가끔 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의외로 교잡은 많이 일어나죠. 사실 우리만 해도 내 아들 살인과 많이 섞였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약간 열쇠 자물쇠처럼 각각 곤충의 종별로 생식기 구조 자체가 그렇죠. 뭐 세모난 열쇠처럼 생긴 생식기가 있고 네모난 애가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결국 암컷이랑 자물쇠가 딱 열리듯이 열릴 때만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모양이 다 많이 다르죠. 그런 애들이 주로 많죠. 의외로 강제로 되는 애들도 많고 가끔 그렇게 되는 네, 거. 섞인 것도 많고. 곤충들의 이제 이걸 인간 기술을 좀 옮기면은 어떻게 가능할지가 궁금한데 아니면 이미 곤충으로부터 개발된 또 기술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지난주에 봤던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3D 프린터 이용할 때 그 노즐을 이렇게 막 하는데 네. 되게 미세한 나노 수준의 노즐이 굉장히 비싸대요. 아, 정교하게 정교한 거 할 때 만들었으니까. 이게 근데 심지어 나노 단위고 막 하나에 뭐 $80 근데 폐기도 어렵고 자연에 영향 끼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기침으로 3D 프린트 노즐을 쓴다고? 해가 네 그걸로 막 암세포도 가두고 막 적혈구 막 이렇게 가두는 뭐 1년에 쓰고 엄청 싸다 그런 논문이 나왔고요. 최근에 본 것도 제일 약간 좀 지지했던 거는 네.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엄청 시끄럽죠. 매미가 그때 사람들이 항상 연구자들이 좀 감탄하는 게 저 정도 사이즈에서 저 정도 데시벨이 나온다고? 아 근데 매미는 왜 약간 그 멜로디가 있어요? 매미 종류별로 소리가 다 다르던데. 참매미 뼈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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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미 말매미 뭐 쓰름매미 뭐 쓰릉매미. 아, 네. 그 제가 듣기로 막 그 약간 한 곡조를 뽑는 애들이 있거든요. 매미의 구조를 해서 뭔가 인간 기술에 적용한 게 있는. 그거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스피커. 그러니까 이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진짜 개에다가 전극을 꽂아가지고 얘를 이제 조종한 거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곤충도 자체를 쓰는 거. 메뚜기가 워낙 더듬이에 굉장히 많은 케모 센서리 리셉터가 있어요. 네. 화학을 감지할 수 있는 네. 리셉터가 많아요. 왜냐면 아무거 다 먹기 때문에 뭐 나비 이런 거는 내가 먹는 풀만 먹어. 내가 먹기 때문에 항상 좀 제한돼 있는데 네. 뭐 개미 같은 건 화학적으로 소통을 하니까 네. 꿀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메뚜기 이런 애들은 또 다 먹으니까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엄청나게 그 민감한 세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뚜기한테 책 꽂아가지고 마약 탐지한 우와. 이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꿀벌한테도 훈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약 주고 꿀 주고 마약 주고 꿀 주고 마약 주고 꿀 줬다가 아, 마약 주면은 이 마약이다. 해요. 그래서 꿀벌을 이제 꽂아놓고 네. 막 하다가 그다음에 렐름 하는 거 앞에다가 센서를 다요. 네. 나가 뚝 마약 같은 거 넣어놓으면 렐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삐삐삐삐삐 거리면 마약이다. 그 마약 이거는 지금- 상용화돼 있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 거미라던가 이런 협각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독리를 가지고 협각이나 독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곤충이라던가 이 딱딱한 껍데기 외골격을 뚫어야 되니까 네. 이게 되게 딱딱해야 돼서 좀 찾아보니까 그게 뭐 아연이나 뭐 맞아요. 철, 구리 이런 금속 성분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곤충들 포함 절지동 보면 은근 그렇게 금속 성분을 잘 이용하는데요. 걔네들도 이제 턱 같은 데다가 딱 만들어서 이파이 잘라야 되잖아요. 이야. 본인들 그 큐티클 키틴줄라미 엄청 다 익혔죠. 맞아. 근데 그걸 이제 아연 망간 같은 금속으로 코팅을 밀집 시켜주면은 네. 잘 잘리죠. 결국 진짜 강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이게 진화가 된 거네요. 곤충들도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기구를 만들듯이 네. 딱 쓰는데 여기 턱이랑 그 다음에 손에 있는 가시들 가끔 사마귀 같은 애 있잖아요. 침 같은 거 이런 데 이제 딱딱하게 금속 성분이 있다. 성분을 들어가서 잘 뜨죠. 곤충은 되게 가벼운데 이 강도, 튼튼한 정도도 뛰어나잖아요. 생체 모방의 과학. 곤충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딱정벌레들 아예 되게 딱딱하잖아요. 네. 특히 뭐 바구미, 왕바구미 이런 거는 그 곤충들 보면은 표본할 때 핀을 박아서 이렇게 네. 그 표본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되게 바구미 이런 거는 핀 박다가 핀이 이렇게 부러져요. 핀이 부러질 정도로?
뿔한 부러져요. 그 옆에도 핀이 부러져요. 그래서 그 정도로 딱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할 수 있냐면은 뭐 구조가 있습니다. 일그러진 벌집 모양이라 할까요? 그런데 각각 그 벌집의 선이 만나는 곳이 약간 원기둥처럼 돼 있어가지고 힘을 분산을 잘해서. 네네, 힘을 분산해주는데 되게 좋은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마다 셀들이 있는 거죠. 빈 방들이 있는 거죠. 그런 구조들로 있어서 그런 걸 모방하면 굉장히 딱딱한 구조, 되게 가볍고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제안이 되죠. 우리 영화에서 말하는 이 아이언맨 같은 것들은 일종의 곤충 외골격을 따라한, 그래서 이제 외골격 슈트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단점이 곤충들이나 탐욕충들이 겪었듯이 관절에 자유로움이 없고 네. 또 크기가 커질 수도 없고 곤충이 탈피를 해봤자 가장 커질 수 있는 건 자기 몸의 1.6, 최대 1.6배? 아 그래요? 네,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곤충들 보면 몸 크기를 한번 탈피했다고 뻥튀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방식으로 몸 크기를 막 조절하는데, 파리 중에 저는 긴 애들이 있거든요. 대눈파리라고 길어요. 그거 어떻게 탈피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기냐면 그냥 수컷들이 이렇게 긴 걸 좋아하는? 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딱 봤을 때 우리는 털레는 키 차이가 이거지만은 걔네들은 안것이 이렇게 딱 보면 187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이상형이 그건가 봐요. 물론 수컷들은 이게 길어지면은 날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컷은 나는 튼튼하니까. 그게 핸디캡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번데기는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번데기가 그냥 파리 구데기예요. 번데기 떼어나면은 말랑말랑하잖아요. 최대한 여기다 힘을 빡 차서 터뜨려요? 혈림프라고 하죠. 곤충들이 피를 넣어서 확장하는 와 하는 거죠. 와, 확장해서 이렇게 늘립니다. 사실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딱딱한 메탈이 몰려있는, 네. 금속 성분이 몰려있는 뭐 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탈피 후에 이렇게 몰리게 한 거거든요. 탈피 후에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기동시켜서 여러 가지 조절 많이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뭐 눈도 되고 메탈도 되고 기다란 산란관 뭐 이런 것들을 좀 탈피 후에 말랑말랑할 때 뭔가를 많이 승부를 내요. 그게 외골격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골격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탈피를 할 수밖에 없고, 네. 탈피 과정이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참 장단점이 있죠. 우리 사람은 이제 오감이라 그래서 미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촉각, 아무튼 5가지가 있는데, 곤충들은 이거 말고도 뭐 압력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장을 느끼는 곤충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있나요? 첫 번째로는 되게 양자역학적인 원리 하나 있고요. 네? 양자역학이요? 새가 그래요. 새랑 같은 원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철분 성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쇳가루가 이동하듯이, 나침판이 이동하듯이 그 자기장이 파악이 될 수 있다. 몸 내에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죠. 뭐 개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곤충이 좀 메탈을 이용하는 경우긴 하죠. 그건 리얼 철이죠.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나방이나 뭐 거북이나 뭐 철새 같은 경우는 걔는 아예 시각적으로 좀 보인다고 하고. 네, 크립토크롬 단백질이 있는데 그렇죠. 네. 자기장이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면 눈앞에 자기장이 보여서 북쪽이다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자기장을 이용하는 곤충들은 철을 이용해가지고 천연 나침반을 들고 다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궁금한 게, 또 지진다면은 뭐 특정 동물들을 막 도망가거나 미리 감지해서 도망가기도 하는데, 곤충 중에서도 이런 미세한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감지하는 곤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개미들이 비 오기 전에 많이 이사를 미리 해요. 왜냐하면 걔는 워낙 페로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 중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군체끼리 시즌 맞춰가지고 날아가요. 그것도 딱 기후 맞춰서 하고. 그럼 보면은 확실히 기후에 대한 민감한도가 있어요. 지금 인간 사회도 사실 굉장히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계속 기후 변화로 지금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곤충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이 생존 전략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곤충이 왜 성공했냐 했을 때 다양성이라 했죠. 다양성, 네. 그거를 뭐 되게 경제학적으로 풀면 분산 투자거든요. 뭐 예를 들면 SF 영화를 보면은 인류의 희망을 여기 다 걸었어, 여기 몰빵한다 하다가 잘 되면 되는데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은 이시죠. 다양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흑인, 백인, 동양인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고, 를 넘어서서 되게 다양한 생활 양식, 다양한 많은 걸 포괄할 수 있는 가능 같은, 그건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생활 양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경제적인 생활 양식도 될 수 있는 거고, 참 다양한 걸 포괄할 수 있는 가능. 지구를 가장 오래 버틴 생명체는 가장 크거나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아남은 전체 질량이나 전체 종 개수만 보더라도 이 곤충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결국 가장 강력한 생명체가 곤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의 생존왕은 더 강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잘 읽는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생존왕 댓글로 남겨주세요. 갈로아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신없이 말해서 들으신 분이 따라가실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메소드 혹시 갈로아님이 제일 잘 따라할 수 있는 절지동물 하나 있나요? 뒷담화 소리 잘 따라. 귀뚜라미 한번 해주시죠.
그 귀뚜라미가 소리 내는 게 뭐 입이나 뭐 이런 기관이 아니고 이 날개를 비빈다면서요, 바이올린처럼. 언제나 항상 최대한 그들의 소리를 7kHz의 소리를 인간이 어떻게 잘 따랐을 까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엑소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